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여기는 저희 옥상인데요, 블루베리를 키우는 곳입니다. 농장에서도 블루베리를 키우는데 웬걸 옥상에서도 블루베리를 키우냐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시범 재배 삼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쭉 보이시죠?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밑에까지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제가 삽목을 한 듀크 품종이고요. 왜 제가 이렇게 실험 재배를 하냐면요, 요즘 블루베리 품종이 200에서 300여 종류가 됩니다. 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리고 품종도 다르죠. 뭐 레비다이 품종도 있고 여러 품종이 있고요. 기후에 따라서 다 다르고, 특히 지역에 따라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블루베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울산인데 울산 기후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각 특성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다 종류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 말씀드리면 카멜리아, 메이, 레가시, 그리고 두크, 챈들러, 그리고 한나 초이스, 레벨, 뭐 여러 품종입니다. 뭐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지금은 9월 달이잖아요. 이 보시면 다 가지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가지치기가 되어 있죠. 요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밖에도 다 되어 있고, 이 가지치기를 한 거는 제가 8월 초, 7월 말부터 해서 8월 초까지 다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가지치기의 중요성, 적심의 중요성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이 많은데요, 그 시기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9월달, 8월 말에서 9월달쯤에 가지치기를 하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옆에서 순이 나옵니다. 순이 한두 개씩 쭉쭉 나오거든요. 가지치기를 한 곳에서 한두 개씩 나와요. 그러면 이 가지가 목질화가 되냐? 안 돼요, 여러분. 목질화가 될 시기쯤에 겨울이 다가와서 동해를 잇고, 그 부분, 요 가지 부분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지치기의 적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전문가다, 내 스스로 나는 가지치기 적심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8월 초에서 중순까지 하시고요. 그 외분들, 아씨 잘 모르겠다, 따라 해보긴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거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있으면 수확하고 나서 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가지 수를, 내년에 결과지를 받을 수 있는 가지를 조금 더 만들 수 있게 바로 한 달 전후로 해서 다 가지치기 하는 게 가장 맞고요. 그래도 시기를 좀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다 해주셔야 돼요. 해줘야지 블루베리가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겨울도 나고, 그리고 목대도 굵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품종은 오크라니 콘이고요. 레비다이 품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외목대로 키웠죠. 여기 1단 올라가고 2단 올라가고 3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중간에 위에 부분에 적심을 했죠. 적심을 하면 옆에 이렇게 목대가 굵어집니다. 보시다시피 목대가 뭐 보기 좋아 보이죠. 좀 굵직굵직하고 분재화 형태로 돼서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 이 품종은 스파르탄이에요. 스파르탄도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위에서 적심을 했고, 나머지 첫 번째 단을 좀 넓게, 좀 개방형으로 쫙쫙 퍼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스타라는 품종인데요, 스타도 마찬가지로 외목대로 올라가서 단을 형성을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다 저는 6월 말부터 한 품종도 있고요. 열매를 수확한 품종은 품종대로 빨리빨리 가지치기를 했고, 그 시기가 좀, 열매 수확 시기가 조금 늦은 거는 그 늦는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적심을 해주면, 여름 때 있죠, 한여름 때부터 시작 가을까지, 겨울이 오기 전까지 목대가 굵어집니다. 목대가
적심을 해버리니까 영양분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죠. 크지를 생장을 못하고 옆에 과지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분재화 형태가 되고 누가 봐도 저 수영이 잘 잡혔네, 꽤 멋지다라고 느낄 정도의 형태를 잡습니다. 이렇게 키워 보시면 집에서 키우면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키운 보람도 있고. 이 품종은 뭐 퓨롬이라는 품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위에 부분을 적심을 해서 옆에 가지를 좀 굵게 자라도록 유도를 많이 했고요. 물론 외목대입니다. 보시죠, 외목대로 올라서 여기가 첫 번째 단이고요, 다시 올라가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원가지에서 두 가지가 갈라져 갖고 올라갔는데 굳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키웠습니다. 옆으로 좀 퍼지게 해서 키웠고요. 여기는 챈들러라는 품종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목대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단을 형성했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다 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외목대를 하냐라고 많은 조언도 구해주시고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에 올려서 현혹시키지 말라는 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작물을 키움에 있어서 자기 만족이죠. 뭐 가지치기를 잘못해서 수확량이 작아도 자기 책임. 그래 이렇게 분재화 시켜서 비싸게 파는 것도 자기 이익. 다 자기 개성에 맞게 재배를 하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막 가불론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시합니다. 어쨌건 외목대를 하게 되면 일단은 멋져 보여요. 솔직히 나무 자체가 일반적인 블루베리 농장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수영을 갖고 있죠. 여러 개의 화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엉성해 보이고 뭐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이 나무 한 그루만 포인트목으로 딱 썼을 때는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분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나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열매 수확도 적지 않아요. 열매 수확이라는 게 결과지만 많이 만들면 됩니다. 가지를 많이 받아 밑에서 가지를 많이 받는다 해도 열매가 열리는 결과지가 작으면 헛방이잖아요. 외목대일지라도 결과지가 되는 가지를 많이 만들면 열매 역시 많이 열려요. 그런 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제가 한번 해보니까 다분지하고 외목대하고는 외목대보다는 다분지가 수확량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무게로 따져졌을 때 무게로 열매가 열리면 좀 열매 솎아내기도 좀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나무 열매가 대과도 있고 소과도 있고 중과도 있는데 제 블루베리 나무는 소과일지라도 중과, 대과 이상으로 나옵니다. 열매를 솎아내주고 꽃눈 따주기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다 보니까 소과의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가 중과, 대과가 나옵니다. 무게로만 따져봤을 때는 다분지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블루베리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블루베리를 한 6년 7년 키우는 걸 아실 거예요. 크게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뭐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나무도 팔아서 경제적 수익도 내고 열매도 팔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면 되고, 아니다 저렇게 일일이 다 가지치기를 해서 분재하기는 힘드니까 농장이 클 경우에 그냥 열매만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같이 이런 형태로 외목대 형태로 블루베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조금 참조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루베리의 가지치기의 적기는 열매를 수확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게 가장 적기고요.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해주는 게 정답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할게요.